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평형과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귀는 바깥, 가운데, 속 귀로 나눌 수 있겠고 external, middle, internal, ear로 말하겠습니다. 귓바퀴가 하는 일은 소리를, 음파를 모으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귀속뼈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뼈들이죠. 세로 되어 있습니다. 망모등, 망치, 모루, 등자뼈, 추골, 침골, 등골, 멜리어스, 인커스, 스테이피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고막, 팀파닉 멤브레인은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입니다. 고막이 터져버리면 진동하지 않겠죠.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고리관, 세미서클 커널은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기관이고요. 전정기관, 전정은 이 안뜰 쪽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달팽이, 코클리어,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있어서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귀인두관, 오도토리 튜브는 유스타키안 튜브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곳입니다. 바깥 귀는 우리가 웨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external ear는 귓바퀴 이게 어리클, 바깥 귀길 웨이도 external auditory meatus, 다음 고막, 팀파닉 멤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귓바퀴는 탄력,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깔때기 모양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깥 귀길은 연골과 뼈분을 이루어진 3에서 3.5cm 정도의 원통형 길입니다. 바깥 귀길은 얇은 피부로 덮여 있고 점도가 높은 액체가 분비되어서 귀를 보호하고 매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고막은 바깥과 가운데 귀를 나눠주는 경계이고 음파가 고막을 진동시켜서 고막과 연결되어 있는 귀속뼈, 세개뼈로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죠. 고막은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바깥층은 매우 얇고 안쪽은 점막으로 되어 있고 두 층의 사이는 두 층을 연결하는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빛 색이라고 말하는 거죠. 진주빛 색이 아니고 다른 컬러다라고 하면은 염증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진단합니다. 가운데 귀, 중위, 미들리어. 가운데 귀에는 귀속뼈, 귀인두관이 있고 이 소골이 존재하는 공간을 고실, 팀파닉 캐버티라고 합니다. 귀인두과 유스타키안 튜브는 인두로 연결되어서 외부와 압력을 같게 맞춰주고 고막이 한쪽으로 밀려서 진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막게 하는 곳입니다. 귀속뼈, 이 소골은 고막의 진동을 뇌에 전달해주고 있고 이 귀속뼈들은 망치, 모루, 등자, 추골, 침골, 등골, 멜리어스, 인커스, 스테이피스 이렇게 세 개 뼈로 이루어져 있고 망치뼈는 고막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등자뼈, 이 등자란 말은 이게 우리가 말을 탈 때 이 등자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모루뼈는 이 대장간에 뭘 칠 때 이 모루에다가 물건을 놓고 이렇게 망치로 치거든요. 이런 모루와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망치뼈는 고막에 연결되어 있고 등자뼈는 안뜰창, 나눈창, 오발 윈도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막의 면적에 비해서 등자뼈하고 안뜰창이 닿는 면적이 작아서 이 진동 효과를 약 20배 정도로 증폭시켜주고 있고 이 귀속뼈들은 지렛대 작용을 통해서 증폭 효과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소리가 컸다라고 하면은 청각기관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망치뼈에 고막 긴장근, 팀파닉 머슬이 있어가지고 또 등자뼈에는 등자근, 스테이피드스 머슬이 축에서 상황에 맞게 진동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그는 이 stapedius muscle입니다. 등자근입니다. 그리고 속기, inner ear는 속기는 관자뼈, 축두골, 템포럴 본에 존재하고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미로, 레버런스라고 말하는 거죠. 미로는 뼈미로, 망미로로 나눠집니다. 뼈미로에는 달팽이 안뜰, 반고리 뼈관이 있고 달팽이 안에는 달팽이관, 안뜰 안에는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 난형낭, 구형낭이 있습니다. 뼈미로와 망미로 사이에는 바깥 림프액이 있고 망미로 안에는 속림프액이 있습니다. 근데 바깥 림프액의 구성은 세포 외액, 속림프액의 구성은 세포 내액과 비슷한데 왜 속의 물이 이렇게 다를까요? 물이 다른 이유는 세포 외액의 구성 성분과 세포 내의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할 때도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속의 물이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뼈미로와 그다음 망미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바깥 림프액, 여기는 속 림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고리관 팽대. 우리가 세 반고리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90도 각도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달팽이 창, 둥근 창, 라운드 윈도우고요. 여기는 오발 윈도우. 그리고 이 평형반, 여기가 평형반들이 이서, 오토리스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 달팽이 와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안뜰신경, 그리고 달팽이 신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정 와우 신경, vestibulo cochlear nerve가 있다라는 거죠. 안뜰계통, 전정계통, vestibular system. 안뜰계통은 몸의 위치를 감각에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몸의 위치와 방향은 직선 가속, 회전 가속을 인지해서 알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직선 가속은 여러분이 고개를 숙여보면, 자, 페이지 539페이지에 고개를 숙여보면 이렇게 이 돌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 고개를 들게 되면 돌이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직선 가속은 전정 기관 안의 타원 주머니하고 둥근 주머니가 감지하고 이들 주머니 안에는 평형반이 있어서 평형 수용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털세포와 부동선모가 있어서 부동선모를 평형 모래막에 덮고 있고 이 위에 돌이 있습니다. 평형 모래, 이석, 오토리스가 있고요. 이 이석이 중력이라든지 관성에 의해서 한쪽으로 딱 쏠렸다라고 하면은 모래막도 같이 딸려가서 선모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털모세포가 그 쏠려지는 이런 이온 전류 흐름을 따라서 달리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죠. 회전 가속은 반고리관을 통해서 세미서클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감각되는데요. 반고리관은 서로 90도를 이루어주고 서로 90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세 개의 반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쪽 끝에는 확장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팽대부 앰플러라고 하고 여기 팽대 능선 크리스타 앰플라리스가 있습니다. 팽대 능선은 이석이 없고요. 평형반과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회전하게 되면은 이 속 림프액이 관성에 의해서 멈추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반대 방향의 반대쪽으로 손모가 쏠리게 되고요. 이런 감각들이 털세포 안팎의 이온 전류 차이를 만들어줘서 이 정보가 중추로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선 가속이고요. 네.
그래서 이 털세포들이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감각, 신경섬유를 통해서. 여기 앰플라이에 있는 속립의 흐름과 회전 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속기, 평형 감각의 신경 경로는 털세포로부터 전달되는 신호가 안뜰신경, 베스티뷸라 너브를 통해서 뇌줄기, 안뜰핵, 전정핵으로 베스티뷸라 뉴클레아로 전달되고, 이 안뜰핵에서 신호를 받은 2차 신경세포가 눈의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가가지고 몸이 움직일 때 시선이 고정되어서 어지럼증을 잘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이 2차 신경세포는 손으로 가서 몸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대뇌로 올라가서 우리의 몸의 위치, 감각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속기, 청각계통, 어도토리 시스템,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 와우는 세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온통이 달팽이처럼 말아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요. 말아져 있는 달팽이 관을 펴서 단면을 관찰해 봤다라고 하면 한 온통 안에 두 개의 막이 존재하고 아래 부분의 막 위에는 전정기관에서 보았던 평형 수용기하고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진 청각 수용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콜티 기관, 나선 기관이라 하고, 콜티 기관이 존재하는 공간은 달팽이 관이라고 합니다. 코클리얼 덕트라고 하고요. 이 콜티 기관의 아랫부분에 있는 막을 바닥막, 그리고 위의 막을 안뜰막, 정전막 이렇게 말하죠. 안뜰막의 윗부분의 공간을 안뜰계단, 일단 바닥막의 아래 공간을 고실계단 이렇게 말을 하고, 안뜰과 고실계단은 달팽이관의 가장 끝부분인 계단 끝 통로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안뜰 계단과 고실 계단에는 뭐가 흐르냐면 바깥 림프액이 흐르고, 달팽이관 안에는 속 림프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콜티 기관은 청각 수용기인 털세포, 그 다음에 지지하는 지지세포, 그리고 섬모에 닫아있는 덮개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작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 안쪽에 있는 털세포를 속털세포, 바깥쪽에 있는 세포를 바깥털세포라고 하고, 이 소리 감각은 주로 속에 있는 속털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털세포가 하는 일은 속털세포가 진동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막에서 전달된 진동은 안뜰창, 나눈창을 통해서 오발 윈도를 통해서 안뜰개로 전달되고, 얘가 고실개까지 이어져서 기저막을 진동시켜줍니다. 기저막이 진동하면 54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기저막에 연결되어 있는 털세포로 전달되고, 얘가 털세포의 섬모에 자극을 주어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면 중추신경계로 그러니까 청각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리 특성의 크기라든지 높낮이 맵시가 있는데, 크기는 파형이 크면은 크게, 작으면 작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털세포가 받는 물리적 자극의 세게가 어느 정도가 되냐, 이것에 따라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주파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주파수는 기저막에서 진동하는 위치가 다르고, 진동하는 위치 차이를 감지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합니다. 주파수가 높은 음은 기저막을 일자로 딱 폈을 때 나눈창하고 가까운 곳에서 진동하고, 주파수가 낮다라고 하면 낮은 음은 달팽이 구멍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가까운 지점에서 진동합니다. 그리고 기저막이 달팽이 구멍과 가까워질수록 넓어지고, 강도가 약해져서 진동수가 큰 파동은 끝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의 맵시는 소리의 파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네, 바깥 털세포 있고 여기는 안에 속털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덮개막이 있고 이 달팽이 신경의 가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각의 신경 경로. 달팽이 관의 털 세포로부터 온 신호는 뇌 줄기에 있는 앞 달팽이 핵과 뒤 달팽이 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뒤 달팽이 핵에서 시작되는 신경이 반대쪽 올리브로도 가지만은 또 같은 쪽에 올리브로도 갑니다. 여러분이 올리브가 어디 있는가 아시죠? 네, 올리브는 피라미드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올리브에서 나온 신경 섬유는 아레둔더, 인페리얼 콜리큘라이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시상, 텔라무스에 있는 안쪽 무릎체 내측 슬상체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알 제니큘레이트 바디로 이어져서 다음 이것이 같은 쪽 대뇌의 1차 청각 피질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같은 쪽 대뇌의 1차 청각 피질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귀 아래 템포럴 쪽에 귀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 파트가 또한 언어와 말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청각의 경우 좌우에서 온 신호가 모두 좌뇌, 우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로의 국소적인 문제는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경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